인류는 존재하기 시작한 이후 계속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를 만들고 기계는 인간의 손과 발을 대신해왔죠. 그리고 이제 기계는 인간의 한계마저 넘어서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유 영역, 인간의 두뇌마저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인간은 인공지능을 넘어서기 위한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 걸까요? 지난 3월 광화문의 한 호텔입니다. 이곳에서 세계의 대결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된 그야말로 세계의 대결. 바로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4대1 혹은 완승을 예고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거듭된 알파고의 불계승, 결국 대국은 4대1, 이세돌의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완벽한 저의 패배였고. 이제 인공지능은 인간을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 그 이전의 교육과 그 이후의 교육은 정말 하늘과 땅처럼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은 우리 생활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스마트 기기와 자동차는 물론이고 우리 생활 대부분의 제품에 적용되어 의료 분야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류에게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년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과 다양한 기술의 융합이 불러올 제4차 산업혁명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습니다. 지금까지 1, 2, 3차 산업혁명은 원료가 투입이 돼서 제품을 만드는 경제였다고 본다면 4차 산업혁명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상상력이 투입이 돼서 거대한 혁신을 만드는 게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에서 시작된 제1차 산업혁명은 생산의 기계화를, 전기의 힘을 이용한 대량 생산의 시대, 즉 2차 산업혁명을 지나 정보기술을 통한 생산의 자동화, 디지털 혁명의 시대를 우리는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의 산업혁명을 맞고 있습니다. 인간과 기계, 기계와 기계 간의 경계를 허무는 융합기술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계와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마저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하에서는 컴퓨터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거기다 맡기고 우리 인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기존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소멸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나면서 일종의 일자리의 생로병사의 순환이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독특한 아이디어와 남다른 창의성으로 새로운 경제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은 언제나 인간이었습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를 찾았습니다. 간판조차 없는 작은 사무실. 이곳에 제2의 마크 주커버그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오픈 마켓플레이스로서 누구나 자기 자신만의 재능과 기술을 다른 사람들과 쉽게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들이 만든 플랫폼은 비욘세 댄스, 일본 라면 잘 끓이는 법 등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소하지만 창의적인 강좌들이 가득합니다.
이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약 27만 명, 창업 2년 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이들의 강좌 중 한 곳을 찾아봤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작은 스튜디오였는데요. 이곳에서 강의를 이끌고 있는 스티븐 씨는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이전의 8배 이상의 수강생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And then also marketing was taking a big chunk of my time. I was spending a lot of time marketing my classes and going through Verlocal. Verlocal does a lot of the marketing for me. I still do my own marketing, but Verlocal has really been a help in marketing the classes and bringing the students to me without me having to take time away from my creative time to do the marketing. So I'm going to put my elbow. 이런 유용함은 수업을 하고 있는 스티븐 씨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활동을 원하는 수강자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Verlocal's environment has a lot more people coming into the class, new people, experienced people, so you learn from a community, you get the reviews, and you get more, not just from the studio, but from meeting people. And seeing the reviews on there really helped me choose which class I wanted to take and find this studio, and it's been great.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회사. 놀랍게도 이 기업을 만든 이원홍 씨는 인공지능을 공부한 공학도였습니다. 저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을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 중심의 기술을 이용하고 사회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에 생각을 해왔고, 인공지능을 연구하던 그는 어떻게 인간 고유의 가치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원홍 대표는 학교에서의 교육 덕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의 문화는 굉장히 자유로운 편입니다. 어떻게 사업을 하라고 크게 강요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라든가 아니면 학교에 있는 문제들을 생각을 하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문화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 안에서 저도 자연스럽게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풀고 싶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을 비즈니스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aybe like even like cheaper than like 99. Maybe like 자유로운 탐구와 창업을 지원하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문화는 이원홍 대표 이전 수많은 글로벌 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지금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들이 스탠포드 출신의 창업자들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스탠포드 졸업생들이 세운 기업 수는 4만여 개, 매출 금액만도 3천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스탠포드의 저력은 무엇이었을까요? 1891년에 세워진 스탠포드는 세계적인 명문 연구 중심 대학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당시 스탠포드의 학장이었던 프레더릭 터먼 교수는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교수와 졸업생들에게 창업을 독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 연구소를 만들고 연구소에서 나온 기술을 기업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주었습니다. 스탠포드의 이런 연구와 창업에 대한 열정은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는 교내 연구시설을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언제든 이들이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공학 박사과정 1년차인 팀 역시 그런 혜택 속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Right now I'm working with the confocal microscope. So in the fabrication facility, we can make microfluidic samples. And then after we run our experiments on the samples, we can bring them to the microscopy facility and look at the results under the microscope. And without the support of Stanford, we wouldn't be able to use these microscopes at the microscope facility. This machine costs several $100,000. 스탠포드 대학 내 대부분의 연구 장비들은 학생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수만 달러의 장비들이 학생들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Well, I mean, I think one of the most important functions of these kinds of facilities is actually that they attract very good students, right? So, it's important for recruiting as far as also important for helping students to, achieve what they want to do. 실제 스탠포드의 이런 지원은 세계 각국의 유능한 인재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내 유학생의 비율은
자국 학생들의 수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유능한 인재들이 스탠포드로 모여들고 있는 것이죠. 스탠포드의 또 한 가지 교육 정책은 다양한 융복합 연구에 대한 지원입니다. In general, Stanford's very good at fostering collaboration between researchers from different areas. So within labs, people are always working together, and then even between labs, people work together a lot, and there's lots of collaboration between professors. 또 다른 스탠포드 학생들을 만나볼까요? 에너지라는 공통의 주제로 모인 이들, 교내 학술 클럽 중 하나인 에너지 클럽입니다. 에너지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있지만 이들의 전공은 다양합니다. So there are over 100 student-run organizations on campus, and all members have a variety of majors, ranging from civil environmental engineering to material science to business or law. 이렇듯 스탠포드의 학생들은 전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관심 분야를 찾아 원하는 클럽에 가입하고 연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I joined the Energy Club mostly because I wanted to meet other students who were enthusiastic about energy, and I just wanted to learn more about what was going on campus and also in the broader Bay Area, and to connect with companies that were doing exciting things in energy. 에너지 클럽 100여 명의 학생들은 그 속에서 자신들의 관심 분야에 대한 소그룹을 만들고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클럽이 하는 가장 큰 활동은 관련 명사들을 초청하고 이들을 통한 간접 경험을 쌓는 일입니다. 미국 전 에너지부 장관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스티븐 추를 비롯해 환경운동가이자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엘 고어 등 다양한 유명 인사들을 초청해 강연과 세미나를 열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스탠포드로부터 지원받은 것입니다. So the university supports us a lot financially. We have an annual budget of about $50,000, and the vast majority of that comes from just 3 organizations on campus. So most of that money goes towards reserving spaces for events, for providing, say, food if we do lunches and we do dinners, and that just those 2 expenses alone wind up to be most of the things we spend our money on.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스탠포드의 노력은 이렇듯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서 출발합니다.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만들고 전공에 얽매이지 않으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지원하는 것. 그 속에는 스탠포드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Well, I mean, it's part of our mission to be a world-class research university, and that makes it easier for people to carry out their research mission. 다양한 지원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연구에 초점을 맞춘 스탠포드 대학교.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연구 중심 대학의 명문 학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의 지도가 달라지면서 이제 더 많은 학교들이 연구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수많은 대학들이 연구 중심 대학으로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낯익은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포항공과 대학교, 바로 포스텍입니다. 1986년 12월 개교한 포스텍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 중심 대학입니다. 그런 만큼 그 열정도 특별합니다. 얼마 전 포스텍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열린 이 작은 행사는 바로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공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3세대 가속기는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고요. 4세대 가속기는 긴 직선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스텍은 3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3세대에 이어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역시 포스텍에서 구축해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방사광 가속기의 설계부터 토목, 건설, 전기, 공조, 기계 가공, 초정 및 측량 등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급 기술이 있어야만 설치와 운영이 가능합니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라는 건요. 방사광 가속기는 제가 그냥 쉬운 말로 설명하면은 엑스레이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수백조 분의 1초에 해당하는 시간의 움직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태양빛의 100경배에 달할 만큼 밝고 수백 조분의 1초 정도의 짧은 펄스형 레이저를 이용해 천조분의 1초 동안 일어나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사광 가속기로는 측정할 수 없었던 초정밀 분야의 관찰이 가능해진 것인데 설치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전 세계 세 번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죠. 엄청난 기술과 사업비가 투입된 4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해외에서도 10대 과학적 성과, 꿈의 기술로 선정될 만큼 최첨단 과학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걸 직접 접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정말 굉장한 대단한 현재 성과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 미래가 참 밝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막대한 예산과 국가적 규모의 연구진이 참여한 4세대 방사광 가속기의 구축과 운영으로 이제 우리 과학기술은 각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쓰이는 거는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생명공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머티리얼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그 쓰이는 곳이라는 거는 거의 뭐 웬만한 분야에 필요로 한 게 보고 싶어 하는 게 있으면 다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4세대 방사광 가속기의 활용도는 무궁무진합니다. 첨단 신소재, 디스플레이, 연료 전지뿐 아니라 생명공학,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데요. 연구뿐 아니라 신약 개발, 반도체 등과 같은 국가적 산업에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먼저 손에 넣기 위해 포스텍은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드는 방사광 가속기를 구축한 것인데요. 그런 포스텍은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좋은 연구 성과에 치중하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는 연구 중심 대학이라고 불렀었는데 그런 연구 중심 대학을 이제 한 단계 넘어서 연구도 잘 하면서 한 단계 더 넘어서 경제 사회적인 새로운 그런 가치를 창출하자.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 중심 대학.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 포스텍은 그동안 연구자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해왔습니다. 포스텍 내에 있는 한 연구실. 김기문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포스텍에서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는 나노호박. 우리 실험실에서 개발한 이제 화합물인데요. 전체적인 모양이 호박처럼 생겼고 이 크기가 한 1나노미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노호박이라고 불리고 있죠. 나노호박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쿠커비투릴은 가운데에 있는 공간에 다양한 물질을 가둘 수 있는 화합물입니다. 1901년부터 인류의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되고 있는 노벨상.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단 한 번뿐이었는데요. 김기문 교수는 쿠커비트릴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자주 노벨 화학상 후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클로로폼이라 용액이 날아가면 결정이 다 깨져. 김기문 교수의 연구는 개인의 성과뿐 아니라 함께 연구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커다란 경험과 학문적 바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초분자 과학으로 가장 잘 알려진 그룹에 포함이 돼서 연구를 한다는 자체가 좀 보람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박사님들이 제가 이제 내놓은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많이 토론도 해주시고 이거를 어떻게 더 가치 있게 만들까를 서로 고민하는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장비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각자 맡은 특별한 장비들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C라는 장비를 이용하고 있고 주로, 그리고 아까 그 선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 싱글 크리스탈 분석에 대해서 이제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결정 같은 거를 이제 해석하기 어려움이 생기면 그분한테 요청을 하면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거 외에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제가 가르쳐주고 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포스텍은
세계적인 수준의 교수진을 모으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을 통해 인재를 키우고 그들의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기 위함이죠. 산학일체 교수 제도를 통해 기업과 함께 교수진을 채용하기도 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애로기술 해결은 물론 미래지향적인 도전적 연구를 하고 학생들에게도 기업의 현장 문제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게 합니다. 포스텍의 또 다른 연구실. 이게 얼마나 센시티브하게. 이곳에서는 한세관 교수팀이 생체 고분자를 통한 나노의약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석이 돼서 최근 이들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은 스마트 렌즈. 여기 통해서 이제 구글의 혈당 감시 렌즈를 뛰어넘어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시스템을 더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스로 장기의 유착을 방지하는 약물을 개발해 지난해에만 120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10개국 정도의 특허 출원 및 등록이 완료가 됐고요. 18개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바이오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누적 매출액 120억 원을 달성을 했고 이러한 성과를 인정을 받아서 작년에 대한민국 발명 특허 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나온 성과물을 통해 한세관 교수는 화장품 회사를 창업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포스텍은 교수와 학생들에게 활발한 창업 활동을 장려하고 그에 따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저희들이 크게 저희 이제 산학체에서 목표로 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는 결국 학교라는 거는 인력을 배출해서 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포항공대 자체의 이제 경쟁력입니다. 포스코 같은 회사가 나와서 그 동문기업이 이제 포항공대를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 포항공대가 이제 영속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포항공대 자체적인 어떤 목표도 있고요. 인재들이야말로 포스텍과 우리 모두의 미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학생들에 대한 연구 지원 역시 상당합니다. 학부 4학년생인 양희천 씨. 일반적으로 취업 준비에 바쁜 대학 졸업생 예정자들과는 달리 여전히 학부 공부가 우선이라고 하는데요.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진로를 연구 쪽으로 정했다 보니까 그래도 가기 전에 수업을 좀 많이 듣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게 좀 더 경쟁력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수업 듣는 거에 좀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로서의 꿈을 꾸고 있는 희찬 씨. 여느 학생들이 그렇듯 희찬 씨 역시 전역 이후 잠시 진로에 대한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지원을 얻은 지난 1년간의 경험은 그의 꿈에 확신을 더해주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작년부터 연구 참여했던 실험실인데요. 이제 포항공대 MIB 랩이라고 원래는 대학원 학위과정 하시는 선배들이 여기서 다 실험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또 기회가 좋게 있어가지고 작년에 한 1년 정도 여기서 실험을 쭉 했었습니다. 희찬 씨가 지난해 참가한 교내 학부생 연구 지원 프로그램은 그에게 더 없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URP 프로그램에 6개월 동안 참여하는 그 기간 동안 제가 실험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으로 하여튼 뭐 실험에 관련된 구매하는 모든 것들은 학교에 지원을 해주십니다. 희찬 씨가 연구했던 것은 액체 렌즈의 성능 향상법. 렌즈의 두께를 자유자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기술을 통해 지난해 유체공학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우선 확실함이 조금 생겼죠. 그 전까지는 군대를 다녀온 상황이었고 뭐 과연 내가 연구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었고 확신도 없었는데 이렇게 1년 동안 하고 나서 성과를 받아보니까 어쩌면 나중에 이쪽으로 연구 쪽으로 제 진로를 정했을 때 결과를 좋게 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를 볼까요? 지하 자원도 없고
주변으로 큰 나라들이 버티고 있는 지리적 약점마저 안고 있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이들이 세계 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적극적인 개방 경제 정책과 인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였습니다. Singapore government would like to make Singapore as the education hub, and in fact they call it Boston of the East. What the terminology Boston of the East, the actual meaning is in the western side, Boston is the best, but in the east, Singapore is the best.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이기도 한 난양 공과대학. 이곳의 불은 밤 늦은 시간까지 꺼지지 않습니다. 이곳을 이끌고 있는 수장은 한국의 조남준 교수. 이 연구소는 싱가포르, 스웨덴, 오스트레일리아 3국이 출자해 만든 국제종합연구소로 이들은 최근 각광받는 바이오메디컬 신약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해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인공중내를 만들어내는 데도 일조했습니다. 바이러스와 어떻게 세포막이 인터랙션 하는지, 바이러스가 세포막에 접근을 못하게 차단하는 저희가 방법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남준 교수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곳으로 이직해왔습니다. 당시 조남준 교수의 연구 성과를 눈여겨본 난양공대에서 공격적인 스카우트 제의를 해온 것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연구 자금이 그 30억 조금 넘는 정도의 연구 자금을 줬는데 제가 그거를 바꿔왔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학교 서포트가 한 15억 정도. 그리고 제 가족들에 대한 그런 패키지들이 굉장히 어트랙티브 했습니다, 왔을 때. 조남준 교수팀이 운영하는 연구비만도 100억 원대. 금액이 큰 만큼 세계 유능한 인재들이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수한 연구 책임자 한 명을 영입하면 그가 운영하는 연구기금과 그를 보조하는 다수의 우수 연구 인력들을 함께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P&G 센터도 그렇고 여기 보면 스마트라고 MIT 싱가포르 얼라이언스라는 것도 지금 여기 사고 있고요. 우스갯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MIT의 교수들의 27%는 지금 싱가포르 안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런 말을 우스갯소리로 많이 할 정도로 지금 활발하게 그런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진행이 되고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이렇게 인재에 투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싱가포르 내 다양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수한 교육을 받은 우수한 인재들은 대부분 싱가포르 내에서 삶의 터전을 잡습니다. 싱가포르에 진출한 세계 유명 기업들은 각 대학에서 배출된 우수한 인재들을 통해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경제 개방을 통한 해외 유수 기업 유치와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를 계속해온 싱가포르의 선택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학교를 통해 훌륭한 인재를 모으고 이를 교육해 기업에 공급함으로써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다시 교육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 셈입니다. 워낙 싱가포르 작은 나라다 보니까 이 작은 나라가 세계 나라와 경쟁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결국 R&D 투자를 하고 그 R&D 투자를 통해 가지고 계속 뭔가를 배출을 해야 되는 그런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투자에 대한 저희 말하는 인재에 대한 투자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투자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삼은 나라가 또 있습니다. 더 이상 석유 산업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카타르가 그곳이네요. 카타르 외곽에 우리나라 판교 신도시와 비슷한 규모의 에듀케이션 시티를 세우고 해외 유수 대학과 교수들을 유치해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We basically brought the top universities in the world here in Qatar, and we turned the state of Qatar to be a hub of the excellent education. So these universities, we have around 8 universities. We brought them from all over the world, from USA, from UK, from Paris,
And we also have partnerships with many organizations and research centers around the world. And what's unique about this model is that you have all these top universities in the world sitting next to each other in the Education City project. 캠퍼스 유치와 함께 교수들에 대한 지원 역시 파격적입니다. 교수들에게는 미국 현지 연봉의 1.5배를 보장할 뿐 아니라 가족들이 안전하게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지원을 토대로 카타르에서 온 세계 유수 대학의 교수들로부터 학생들은 미국 현지와 똑같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장세희 씨. 산업 디자인을 희망한 그녀가 처음 목표로 한 대학은 미국의 버지니아 커먼웰스 미술대학. 하지만 세희 씨는 이곳 카타르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버지니아 대를 가려고 했는데요. 여기 카타르 버지니아가 똑같은 학교가 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대출받기가 훨씬 쉽고 장학금도 좋은 점이 있어서 오게 됐어요. 카타르에서는 파격적인 장학 혜택으로 미국 본교와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타르행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에듀케이션 시티 내에 있는 또 다른 대학입니다. 교육에 필요한 노트북 무상 지원 등 학생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이곳 에듀케이션 시티 내에 있는 모든 대학들은 시설, 교수진 등 모든 면에서 미국 본교와 같거나 더 나은 수준입니다. 미국에 비교하자면 교수님이랑 학생 수가 여기서 카타르는 훨씬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대1로 진짜 궁금한 거 있으면 시시때때로 갈 수 있어서 저는 솔직히 너무 좋고요. 본국의 교수들이 대거 투입된 놀라운 교육 환경. 본교와 똑같은 학위까지 인정하고 있다 보니 에듀케이션 시티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 거기에 풍부한 장학 제도까지 더해졌습니다. 이제 매년마다 자기가 수입이나 그런 파이낸셜 스타투스를 다 정리를 해서 어플라이를 하면요. 그 카타르 파운데이션에서 그걸 보고 얼마만큼이 필요한가 책정을 해줘요. 그러면은 그 책정된 만큼 무이자로 일단은 빌려주고요. 나중에 카타르에서 일할 경우에는 그거를 안 갚아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카네기 멜론 대학과 노스웨스턴 대학 학생들 간의 농구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다양한 학교들을 한 곳에 모아두다 보니 이렇듯 학교 간의 친선 경기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에듀케이션 시티에 대해 학생들의 애정은 한결같습니다. Education City is pretty good. It's like an awesome place. We have like several universities in the same place. We get to interact with people from various fields, from various institutes. So it's been a good. It's good. It's a good thing, yeah. I mean, overall, we are given a lot of opportunities and services that we're quite lucky to have as students here. It's a very unique campus. 에듀케이션 시티의 수준 높은 교육은 자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학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의 비율은 남학생의 비율을 능가했는데요. 이슬람 국가라는 특성상 대단한 일입니다. 석유 산업을 대신할 국가 성장 산업으로 교육을 선택한 카타르. 풍부한 천연 자원으로 이룬 국가적인 부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 석유가 아닌 지식의 생산지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석유라는 거는 기존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 회사의 회장도 자동차는 이제는 석유로 가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카타르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석유 경제였지만은 이제는 탈석유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창의성, 특히 의료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학생들을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자원부국들이, 천연자원부국들이 이제는 지식자원부국으로 거듭나야겠다라는 노력을 카타르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학에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까요? 포스텍 학술정보관 1층에 마련된 스튜디오.
컴퓨터공학과 유환조 교수님이 동영상 강의를 촬영 중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이 빅데이터의 기술적인 챌린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은 저기 온라인 그 K-MOOC 사이트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이 강의를 촬영을 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무크. 그중 지난해부터 시작된 K-MOOC에 포스텍 역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크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일단은 제가 이 강의를 이 학교 내에서도 진행을 하는데 보통 학생들이 이 강의에 한 25명, 30명 듣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무크 강의는 그것의 한 100배 정도의 수강 인원이 듣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같은 노력으로 더 많은 사람이 배우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무크 강의는 때때로 수업에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무크 강의나 교수들이 올린 동영상으로 선행학습을 마치고 온 학생들이 수업에서는 이에 대한 퀴즈와 토론으로 수업 내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영공학과 수업 역시 이번 학기부터 이런 선행학습을 수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과목을 많이 수강했지만 그중에서도 이 과목이 가장 좀 격변한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먼저 수강한 다음에 교수님과 질문하면서 그런 인터랙션을 한 다음에 또 이렇게 바로 실습을 할 수 있는 수업 시간에 바로 실습을 할 수 있어서 되게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수업을 듣고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선행학습과 병행한 토론 수업을 통해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지식으로 습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캐치를 못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동영상 강의를 해놓으면 학생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된 부분 다시 돌려서 볼 수 있고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도 다시 돌려서 보고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것도 따라서 해볼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형 무크에는 국내 다양한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학의 우수한 교수진이 모두 우리 학생들의 지도 교수가 되는 셈입니다. MOOC, 그러니까 Massive Open Online Courses죠. 그러니까 대학 강의들이 그렇게 여러 사람을 위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꼭 포스텍에 있는 300분의 교수만이 아니라 전 세계 5천여 명의 아주 훌륭한 교수도 저희가 다 갖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포스텍은 전공 간의 벽을 없애고 융복합적 인재를 키우기 위해 무크에 이어 내년부터는 학과 구분 없이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전교생이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포스텍에서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 여학생 기숙사에서 4학년 유한별 씨를 만났습니다. 누구세요? 저 공부 안 해서 왔어요. 한창 공부에 바쁜 시간이지만 불쑥 찾아온 후배들을 반갑게 맞는데요. 이유는 한별 씨가 1, 2학년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며 이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힘든 1, 2학년들에게 공부와 관련된 것은 물론 아이들의 사소한 고민까지 들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기 싫은데 놀러 오면은 한별 언니랑 민주 언니가 재밌게 해주니까 그냥 왔어요. 포스텍은 다양한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숙사 멘토링 제도 외에도 한 명의 멘토와 한 명의 멘티를 엮어 도와주는 1대1 멘토링 제도도 겸하고 있습니다. 약간 연력학적인 거고 양자로는 양자물리 같은 거. 학교에 남지 마. 맞아. 놀러가. 저희는 이제 1학년, 2학년 친구들에게 그냥 생활 규칙을 지켜라 아니면 뭐 이런 이렇게 잡는 사감쌤 같은 느낌이 아니라 조금 동네 언니 같고 엄마 같은 느낌으로 고민이 있을 때 찾아오고 이러한 이제 기댈 수 있는 역할이 되어서 오히려 1, 2학년 친구들이 더 학교에 적응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전학년 성적 우수자를 수업에 참여시키는 학과 튜터링 제도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수들이 일일이 가르쳐줄 수 없는 부분마저 멘토들이 탄탄하게 채워주고 있죠. 수업
시간에 직접 멘토들이 도와주니까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멘토를 불러서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기숙사입니다. 3학년 박준호 씨는 지난 여름 잊지 못할 경험을 하고 학교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준호 씨가 참여했던 프로그램은 SES, 학예 사회 경험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 사회에서 학생들의 경험을 시키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학교에서 장려했던 프로그램인데 학생들을 뭐 사회 뭐 기업이라든가 연구소 이런 곳에 인턴으로서 참여하게 해서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사회 경험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분야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분야는 나에게 맞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 체험하면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지난 여름 SES 프로그램을 통해 다녀온 곳은 키스트. 준호 씨에게 지난 2달간은 생생한 경험과 벅찬 감동마저 안겨주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키스트에서 이제 실험 장치를 이제 설계하는 일을 맡았었는데 그때 이제 실험 장치 처음으로 완성을 하고 나서 처음 설치했을 때 이제 너무 뿌듯해서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배움의 현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틈에서 보낸 2달. 아직도 준호 씨의 가슴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이 젊었을 때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이 저는 창의성을 길러주는데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문적인 경험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뭐 기업에서도 학교 다닐 때 잠깐 일해보고 연구소에서도 잠깐 일해보고 그런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준호 씨를 다시 만난 곳은 그가 인턴으로 근무했던 키스트였습니다. 네, 애들로 들어온다고 안 하고. 네, 근데 실종 안 주시던데요? 안 준다고? 네, 왜? 그냥 들어오라 하시던데요. 네, 살 엄청 많이 빠지셨네요, 누나. 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2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새 이곳 사람들과 정이 흠뻑 들었던 준호 씨. 오빠 끝났어? 실험 잘 돼가고 있어요. 네. 오랜만에 방문이지만 반가운 사람들의 환대에 잔뜩 신이 났습니다. 조소혜 박사는 신소재 공학 분야지만 이례적으로 기계공학과인 준호 씨를 인턴으로 뽑았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여기선 신소재 개발하는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마침 필요한 거는 이제 기계를 만들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공은 신소재지만 학생은 기계공학과 학생을 뽑아서 내가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기계공학 학생을 제가 뽑았어요. 단순히 업무 보조만을 했던 것이 아니라 준호 씨는 2달 동안 연구실에 꼭 필요한 일원으로 대우받았던 것입니다. 준호 씨의 성과는 아직도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거 디자인 네가 했었나? 네. 돼요? 진짜 맞아. 보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는 또 확신이 들어서 비슷하게 만들었지. 이건 그거죠. 그 온도랑 습도 유지하려고 비닐 씌워놓으신 거죠. 이게 이제 개선이 된 거고요. 저게 원래 그 준호가 하던 거예요. 뒤쪽에. 저거. 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걸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저 위에다가 이렇게 십자로 나무에다가 스프레이 드라이어 올려놓고 실험을 했었거든요. 지난 여름 이후 준호 씨의 꿈은 한층 더 견고해졌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대학원을 진학할 생각인데 대학원 가서 뭐 학부 때 배운 그 지식 바탕으로 더 연구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뭔가 스프레이 드라잉처럼 세상에 뭔가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도 하나 만들어보고 그러고 싶습니다. 역시 대학이라는 부분은 어느 한 부분을 전공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은 대학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협업을 하는 공간이어야 된다는 관점에서 대학이 문과, 이과를 구분하는 그런 대학에서 이제는 그런 부분을 없애고 여러 장르가 서로 융합하는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대학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So everyone on campus, all the students have access to whatever that they need to succeed in academics and then ultimately in life. 꿈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자기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장래가 아직 어둡진 않구나.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갈 인재들과 그런 인재들을 키워가기 위한 대학과 교육이 있기에 우리 미래 역시 더 밝게 빛날 수 있지 않을까요? What can I do to make you love me? To make you love me. What can I do to make you care? To make you care. What can